4대강 사업이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4대강보를 존치시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홍수 예방, 올해 봄 가뭄으로 도시 침수 피해 대책이 있습니까?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물 복지에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극한의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전례 없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분야, 바로 물입니다. 직면한 물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물관리 정책에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관리는 국가 100년 대계의 과제입니다. 환경부는 제대로 된 물관리를 위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지혜와 힘을 모아 더 나은 정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열린 마이크 온, 환경을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극한기후가 이어지면서 물관리 정책이 이슈인데요. 가장 뜨거운 4대강 사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 홍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4대강 사업이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 보로 인해 물 흐름만 정체돼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웠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4대강 사업이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 보로 인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치수와 이수, 수질 개선을 위한 다목적 사업입니다. 4대강 본류는 이번 홍수에 비교적 안전했는데요. 치수를 목적으로 강바닥에 쌓였던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과 제방 보강 공사를 해서 물길을 깊고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수를 위해서 16개 보를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6억 3천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이 확보됐고 이를 가뭄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수 시설인 보를 두고 치수 효과, 즉 홍수 저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또한 홍수기에는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보가 물 흐름을 막아서 홍수 피해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수치수 외에 4대강 사업 목적이 하나로 수질 개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일부 환경단체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나빠졌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 당시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전후 20년 동안 수질을 모니터링 해왔고 이를 분석한 결과가 올해 5월 발표됐는데요. 4대강 사업 이후 대부분의 수질 측정 지점에서 수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 그리고 총인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생태계도 보호 설치 이전에 비해서 토종 물고기의 종 다양성이 올라갔고 마리수 또한 근래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4대강 보해체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4대강 보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까지 보호 해체 관련 설문조사를 5차례 실시했는데요.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 위기 시대에 국가 중요 이수 시설인 보를 해체하자는 주장에 대다수 국민께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4대강 보호 구간의 취양수 시설에서 연간 12억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고 있고 보호 상류와 하류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으로 연간 22만 명이 쓸 수 있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보호 주변에 조성되는 수변 공간은 수상, 레저 등 관광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보의 효용성을 생각하면 4대강 보를 존치시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들의 오해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물재해라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홍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번 여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논산의 논산천,
또 경북 이해천의 내성천 등 여러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하천이 너무 방치됐다. 특히 준설과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겠습니다. 지류지천의 준설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하천 합류부의 배수 역량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댐, 하천 관리 등 치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70%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 정비 외에 추진하고 있는 홍수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인공지능 홍수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홍수 예보 시점을 기존의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 홍수 대응 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수 특보 지점도 현재 75곳에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홍수 방어 인프라 조성 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통해서 물그릇을 더 확보하고 지하 방수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치수 종합 대책을 촘촘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범람도 걱정이지만 도시 침수도 매년 걱정입니다.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빗물 터널과 빗물 펌프장, 또 하수관로 등 침수 대응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빗물바지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존의 배수 시스템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는 도시 하천 유역의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극한 강우에 대비한 침수 방지 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하천, 하수도 수위, 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 침수 예보도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진일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뭄 얘기를 해보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남부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까지 가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뭄 대책도 시급해 보이거든요. 말씀처럼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발생하고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존의 댐, 보 등으로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수자원을 발굴하고 비상시 물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원 간 연계시설 설치, 물 공급 체계 조정, 노후 상수관로 개량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와 지하 저류댐, 지하수 공공관정 신설 등으로 새로운 수자원을 적극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중소규모 댐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시에는 댐 저수위 아래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을 활용해 시급한 곳에 우선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봄 가뭄으로 특히 섬 지역 분들이 제한급수를 경험하며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섬 지역은 가뭄에 특히 취약한데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초 대통령께 2023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완도군의 복일 면장께서 섬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기본제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한급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무척 마음이 아팠고 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롭게 물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물 복지에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섬 지역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설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여름 대청댐은 녹조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녹조의 원인이 4대강 보로 인해 유속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조는 오염물질의 유입, 또 수온 상승, 기상 여건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한강의 3개 보에서는 그간 녹조 경보 발령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소양강 댐 상류는 보가 없는데도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를 보더라도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조가 우려될 때는 보 수위를 낮춰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녹조 원인인 오염원 관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홍수기 전 하천변의 야적 퇴비가 쓸려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나머지 야적 퇴비는 비가 올 때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덮개로 덮는 등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사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먹는 물의 안전입니다. 괜찮은 겁니까?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먼저 취수 단계에서 녹조 유입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수면의 녹조를 피해서 수심이 깊은 중층 이하에서 원수를 취수합니다. 만에 하나 정수장에 녹조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정수 단계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거의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장관님과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향후 대응과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물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해진 만큼 장관님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고픈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를 향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